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지하철 타려고 역사 안에서 기다리다가 보면 목이 칼칼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그 이유를 밝혀드릴 텐데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조기 겉모습은 앞서 취재했던 다른 지하철역과 다를 게 없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먼지가 가득한 필터. 공조기 내부에 꽉 찬 먼지 탓에 취재진은 기침을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취재한 다른 지하철역의 같은 필터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심지어 필터가 아예 빠져 있는 곳도 있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필터가 빠져 있으면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초미세먼지를 잡는 미디움 필터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먼지가 굉장히 풀 날려서 기침이 날 만큼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때 새 거도 보고 오고 교체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도 보고 왔는데 그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어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분기에 한 번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하던데. 예, 원래는 매뉴얼대로라면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언제 교체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 1회 이상 해야 하는 필터 청소는 언제 했을까? 이게 청소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 전에 틀었다는 거잖아요. 청소하려고.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가동했다는 필터 세척기. 그런데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 안 나오는데요? 쫄쫄쫄 나오는데요? 코레일은 자회사의 위탁 관리를 맡긴 일부 역사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관리소장님들이 그 예산이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필터 관리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자, 이 문제 취재한 박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잘 봤는데요. 네. 저 공기 필터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다니다가는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곳은 지하철의 공기조화실이라는 곳입니다. 공기조화실. 공조실이라고 말하면 공조실? 더 쉽게 와닿는데요. 요즘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면 지상에서 이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가면 찍고 또 내려가면 또 승강장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여드린 공간은 지상과 지하철이 다니는 그 승강장, 사람들 그 사이에 있다고 그 보시면 중간에 됩니다.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저기 아까 봤지만 저기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 기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 뭐 그냥 문 열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렇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지하철 공기여과 필터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들었고 또 이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이 돼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취재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근데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지난 몇 년간 개선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런 데를 그냥 보여준다고요? 저희가 취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허가를 받은 곳이 3개 역이었습니다. 아. 한 곳은 서울, 두 곳은 수도권이었는데 네. 이 3개 역을 함께 다니면서 점검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뉴스토리 본편에는 나왔지만 앞서 이제 협의가 됐던 3개의 역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 뭐 방송에 그렇죠. 공개하는데 뭐 관리 안 한 데를 보여줄 리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 역에 여기 또 다른 기계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담당자분들이 만약 거기에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면 아마 뭐 가지 말자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안 보여줬겠죠. 그랬는데 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보신 것과 같이 관리가 좀 덜 된, 좀 부실한 날것의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보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공기여과 장치라는 게
뭐 그냥 한 단계만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네,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 예,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있죠. 창문 열고 자연 환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1단계는 큰 철망이 이런 이물질을 걸러내고 담배나 비닐 뭐 그런 이런 예, 쓰레기. 눈에 보이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걸러내고, 두 번째는 이제 데미스터 필터라고 현장에서는 부르는데, 이걸로 미세먼지의 한 20% 30% 정도를 이렇게 저감을 시킵니다. 그 세 번째 단계인 부직포 필터에서 미세먼지의 한 또 25% 30%를 또 걸러주고, 사실 마지막 4번째 단계인 미디움 필터에서 미세먼지, 특히 중요한 초미세먼지 대부분을 잡아냅니다. 미디움 필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한 찐 필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잡아내고 그 공기가 극해서 정화된 공기를 승강장, 대합실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3단계, 4단계 필터 심각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런 필터 상태라면 저렇게 거쳐서 들어온 정말 미세먼지 잔뜩 섞인 그런 공기가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필터가 빠져 있는 것도 아마 빠져 있었어요. 보였을 겁니다. 예. 필터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생각하시는 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공기가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필터의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공기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간 필터를, 아까 제일 중요한 필터가 미디움 필터라고 미디움 말씀드렸는데, 필터. 그렇죠. 그 필터에 가해지는 어떤 공기의 그 정화하는 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더 앞에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미디움 필터에 붙는 먼지가 더 아직 정화가 덜 된 무거운 먼지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다닥다닥 붙으면 네. 공기가 못 통과하겠죠. 통과를 못하거나 그 압을 못 이겨서 터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습니다만 저게 그냥 공기 필터 관리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조기 안에 있는 3번째 필터가 있었고, 네. 공조기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2번째 필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 뭐 지하철이 10개 있다고 하면 9개에서는 이 2가지 필터를 물로 세척하는 방식의 물로?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물 막 뿌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 세정형 필터라고 하는데요. 근데 물로 씻고 고압의 공기를 쐬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식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공간이기도 하고 공조기 안은 심지어 좁습니다. 그 안에서 물을 뿌리고 씻은 다음에 건조한 공기를 쐰들 완벽하게 건조가 잘 되지 안 되겠죠.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습한 환경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먼지도 좀 더 습을 먹고 기름을 먹고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그리고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도 높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싶어도 깨끗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문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다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찐 미디움 필터, 제일 네. 중요한 미디움 필터는 건조해야, 그 이제 뭐 저희가 책받침 이렇게 비비면 정전기 그렇죠. 나듯이 건조해야 이게 달라붙는 이제 거죠. 달라붙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데, 이게 습기를 먹어버리면 그 능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잡아내는 능력도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머리 이제 감고서 안 마르면은 여기 뭐 먼지 같은 게 더 뭐 그럴 잘 수도 묻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런 원리겠네요. 그러면 뭐 대안은 없나요? 이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물로 세척하는 대신에 고압의 공기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근본적인 차이는, 아까 제가 부직포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필터는. 이거는 부직포가 아니라 철망, 그 메탈로 만들어낸 필터로 고압 공기를 써서 털어내니까 물로 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아까 10곳 중에 9곳이 물로 씻는 부직포 필터 쓴다고 네네네.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 그럼 이걸로 바꿀까 한다고 9개를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기존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군요.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취재 과정에서 저런 관리 문제, 필터 관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다면서요. 단순히 뭐 이제 공기가 좀 안 좋다를 넘어서서 어떤 유해 물질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이제까지 지하 역사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유해 물질. 연구 결과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게 그 공기청정기에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해 성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옛날에 많이 알려져 있던 비소, 카드뮴, 크롬, 당연히 철입자 그런데 지금 집중이 돼 있었고 지금 그 바륨이 없었어요. 바륨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바륨은 수은, 납,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 제철소에서 검출된 양보다 10배 이상 많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일반 가정에 이제 공기청정기에서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200 정도가 나오고 광양 제철소 주변 거기도 이제 896 정도고요. 지하철 역사 먼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9,900 ppb가 나온 게 된 거죠. 바륨이 섞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장기간 축적될 경우 심장 기능 저하 등 심순환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륨. 저 어떤 물질인가요? 바륨. 바륨이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 바륨은 8대 유해 중금속 물질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대. 네, 8개, 대표적인 8가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유해 중금속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에 쌓이면 중금속 중독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얘기하는데 납, 카드뮴, 크롬, 수은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본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분류가 돼 있는 어떤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유해 중금속이다 이건 알겠어요.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지하 역사에서 발견된 바륨의 성분이 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박은정 교수님이랑 이제 취재하며 인터뷰를 한 결과 이런 바륨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이 되면 어떤 심장 기능 저하와 같은 심순환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이렇게 운동을 잘 해야 하잖아요. 늘어났다 그렇죠, 줄었다를 그렇죠. 잘 해야 혈액 공급이 잘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늘어졌다가 또 늘어지면 다시 줄어드는 힘이 좀 부족해지고 그렇죠. 그런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선생님 말씀은 이제 오리진을 찾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을 보면 전동차가 다니는 터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전동차는 승객들을 태우려면 멈춰야 됩니다. 네. 그 브레이크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마찰이 되고 그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먼지 혹은 이제 어떤 마찰로 인한 어떤 중금속 분산 이런 데에서 바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박은정 교수는 브레이크를 만들 때 바륨이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정하는 원인은 브레이크.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연구 중이고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에 보면은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철로에는 저런 유해 중금속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면 이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 그 나쁜 공기들이 다 들어올 텐데 네네. 저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제 지하철 운행을 마치고 새벽 시간에 네. 그 고압 살수차 물을 세게 뿌려가지고 아. 그 먼지를 좀 없애주는 그런 고압 살수차를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양방향 집진기라고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어떤 환기구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터널에서 발생하는 어떤 먼지, 미세먼지를 다 잡아주기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한 거는 그런 먼지를 빨아들이는 전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먼지 빨아들이는 전용 청소 전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또 돈 문제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저도 이렇게 댓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화면에서 좀 느꼈어요. 우리 박수진 기자 정말 애쓰고 취재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왜 안 썼어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 취재 어제 방송이 지난주에 나가고 댓글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깊게 고민해야겠었구나라는 반성 좀 했는데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이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지하 역사의 공조기 사실 제가 취재를 가서 그런 환경을 맞닥뜨릴 거라고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협의도 갑자기 됐던 갔으니까. 거고 그렇게 먼지가 많고
한 공간에 제가 들어갈 거란 생각을 못해서 사실 마스크를 준비를 못한 게 가장 일단 근본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저 공조기 안이 굉장히 좁고 좀 약간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저 안에 이제 저와 영상 촬영 기자가 둘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보니까 밖에서 저를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로 이 안에서의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었는데, 소음 때문에. 네, 게다가 제가 마스크로 입을 가려버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제작적 어떤 고민이 좀 있었어서 그 두 번째 취재를 갔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걸 보고 나서는 유해하다는 걸 전달을 하면서 기자 스스로가 유해한 환경에 이제 예방을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이번에 깨닫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평소 박 기자가 좀 열혈 기자라 막 물불 안 가리고 현장 뛰어다니는 건 아는데 다음에 취재할 때는 좀 자기 건강도 좀 신경 썼으면 저 혹시 좋겠습니다. 또 다른 비하인드 하나 좀 그래 얘기하세요. 이거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댓글 중에 또 왜 네. 얼굴에다 일부러 묻히고 여기- 주작하냐. 여기- 주작이라면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머리카락에 붙어서 이렇게 쓱쓱 이렇게 치웠는데 여기 수염처럼 이렇게 짝짝 묻은 거예요. 이제 일부러 묻히고 그런 건 아니고.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정부가 2019년부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저희 SBS가 취재한 허점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 그리고 철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